지금 하반기 최대 네. 입주. 네네네. 둔촌주공. 예, 맞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야기부터 해볼까? 요거부터 말씀드릴 거 하는데, 네. 이제 요새 대출 규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대학교를 지역 할당제로 뽑자고. 근데 사실 그것도 한국은행 총재가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할당제로 뽑히면은 더 좋은 대학을 가면 이제 물론 취지가 집값이 너무 이제 비싸고 강남에 이제 집값이 강남에 있는 애들이 많이 가니까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해서 가는 거지 또 열심히 할 애들이 강남에 와서 해서 가는 거지 꼭 그게 그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본인들도 열심히 해서 가는 건데 그거를 마치 이제 그 교육가 그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지역 할당제로 하면은 서울이나 이제 강남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아파요. 근데 지역 할당제로 간 의사한테 진찰을 받겠냐, 수술을 받겠냐, 아니면은 정말 치열하게 강남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올라온 의사한테 치료를 받겠냐고 하면은 누구한테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수능 한두 개 틀린 의사와 수능 4등급짜리 네네. 의사 네. 이 차이인 거죠. 쉽게. 그러니까. 너 손 떨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역차별인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상하고 불편했다? 희한하다. 불편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난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한국은행 총재라는 분이. 근데 최근에 또 이복형 금융위원장님인가? 네. 그분이 또 그런 말 할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뭐 대출 규제한다. 또 사과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대출 규제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고위 관직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얘기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거의 눈치를 봐서 은행들이 대출을 갑자기 규제했다가 풀었다가 규제했다가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이 사단이 된 게 뭐냐면 네. 둔촌주공도 지금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입주장은 사실 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주장은 분양은 2년 전, 3년 전에 그때 그 기준으로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약속 위반인 게 입주장 때 갑자기 계약을 변경을 해버려. 그러면 2년 전, 3년 전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자는 거잖아요. 그때 작은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뭐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막아. 네. 뭐야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아무리 제도가 나오더라도 계약을 그 전에 했던 거는 건들면 안 되잖아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입주장은 건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둔촌주공에 입주한다니까 그거를 전세자금 대출을 갭투자하는 거는 맞겠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갭투자 실수요는 대신에 살려주겠다, 해주겠다 하는데 실수요는 뭐고 갭투자는 뭐냐.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도 이제 발이 이제 그 입주자들도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혹시 나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게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니까 굉장히 사회적 비용도 올라가는 거고 그분들이 또 계속 전화하고 막 하면 민원 제기하고 하면은 사회적인 이런 그 비용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담보대출 못 건든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저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는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둔촌주공 그 입주자들은 요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양가가 12억, 13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4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꼭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르실 필요는 없고 담보대출을 받으셔도 되는데 담보대출이 분양가로 안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감정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감정가는 시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세가 지금 24억이면 50%면 분양가만큼 나오는 거예요. 12억.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이 잔금 대출 근데 지금 다주택자 뭐 담보대출 뭐 제한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입주장,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대출은 제한할 수가 없다. 이거 제한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날 수밖에. 왜냐면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양 받은 사람들이 2년 전, 3년 전에 자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막아버린다? 어떻게 하면 창금을 어떻게 치냐고요. 전세도 못 나. 대출도 안 나와. 다주택자를 대출도 안 나와. 갑자기 내 집을 다 팔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담보대출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감정가가 24억이면 60%만 잡아도 50%만 잡아 60%만 잡아도 분양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 사실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해결되고 나머지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받으시면 된다.
근데 이 담보대출을 건드린다? 그러면 난리 나고 다 들고 일어난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약속 위반이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칙을 갑자기 불리하다고 확 바꿔버려. 그럼 그 전에 그 규칙에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렇게 진짜 한다고 하면은 미친 일이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옛날에 그거 생각납니다. 그 네. 소급 적용하는 규제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갑자기 그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 네. 좀 황당하기도 그렇죠. 하고.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88 대책만 하더라도 공급 대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문제 본질을 좀 알고 공급 대책 위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를 하면서 수요 억제로 했거든요. 근데 이 수요 억제 대책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서도 계속했던 거거든요. 세금, 대출, 뭐 여가 제도 막 이렇게 규제하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부동산을 규제로 이렇게 누르면 잠깐은 눌릴 수 있어요. 잠깐 눌릴 수 있는데 이게 누른 만큼 나중에 항상 그 반작용 있지 않습니까? 반작용으로 더 크게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경험해왔잖아요. 우리가 조정지역 하니까 어떻게 됐죠? 비조정지역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났잖아요. 메뚜기 때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누르면 이게 또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눌릴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뭐지? 벙쪄서 눌릴 수 있는데 이게 누르게 되면 또 이런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반작용으로 더 크게 더 불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사람 심리가 우리가 하지 마 이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게임 그만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더 하고 싶거든요. 지금 대출 규제 할게 그러면 지금 그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이따 보면 아는데 막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막판에 안 그러겠어요. 지금 대출 규제에 나오면은 이제 나 더 이상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야? 빨리 사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막판 수요가 또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도 뭐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지금 그거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 조건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전혀 아닌데 이거를 약간 극약 처방을 좀 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파서 요만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팔 자르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만 살짝 치료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팔을 자르라는 처방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운다. 이 격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공급 대책도 있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것과 수요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전문가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에 이런 굉장히 강한 상승세, 수도권과 서울의 일부 지역, 특정 지역에서 특히나 뭐 아까 이제 기사도 보여주셨지만은 국평 60억?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일시적인 수요 쏠림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수요가 사라지면 집값은 다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분석 자체를. 그러니까 이 수요를 일으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과도한 규제라고 봤던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이유는 그동안 기존에 전 정권에서도 너무 이 돈을 많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풀린 자금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 금리가 재작 2021년 말쯤에 이렇게 2022년 말에 이렇게 한참 올랐을 때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랐을 때 그때 장 떨어졌다가 다시 그 추세가 이제 이어져서 다시 오르고 있는 건데 돈이 워낙 많이 풀렸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딱딱딱 해버리니까 어디가 빠졌냐면 반포가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돈들이 다 반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포 일부 지역이 구평이 뭐 50억, 60억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자초했냐면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또 규제해서 대출을 또 옥죄인다?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88 대책도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빌라 무제한 매입. 근데 그 빌라 무제한 매입도 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빌라 무제한 매입도 이제 그 상품성에 대해서 좀 품질이 굉장히 하자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시공사들이 그냥 그냥 팔고 가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이 오를 여지도 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정책은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수요 억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게 되니까 그런 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해결 방법은 뭐냐면, 말씀드렸죠. 이제 공급이 그렇게 늘리려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이 늘리든가, 약간 이제 재건축 재개발 풀어서 공급이 늘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러면 그거를 공급을 어떻게 늘리냐 해서 저는 그 아마 전문가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양도세를 인센티브를 주자. 양도세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인센티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 시점이 뭐 7년이면 10년 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다주택자 양도세를 첫 해는 100% 그러니까 100% 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니면 그 감면 아니면 100% 2년 차부터는 90% 감면. 3년 차 되는 80% 감면. 4년 차 되는 70% 감면. 5년 차 때는 60% 감면. 이런 식으로 그 10년간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를 다주택자 물량을 나오게끔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빨리 팔면 팔수록 유리하게끔. 빨리 팔면 팔수록. 그러면 공급이 만약에 3주택, 4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오겠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분양권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지금 분양권이 예전에는 2년만 보유해도 일반 세율인데 지금은 다 최저 세율이 66%예요. 분양권이. 그럼 분양권을 누가 내놓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내놔요. 실제로 충북 진천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입주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입주 아파트도 최저 세율이 예전엔 1년이면 일반 세율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2년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 입주하고 2년이 지나야 된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그 찾아보면 알겠지만 매매 물량이 아예 없어요. 없다고요. 그 충북 진천도 그렇고 안 그래도 아침 봤거든요. 운정 그 제일풍경지 있습니까? 물량이 2-3개밖에 2개 있어. 2개. 1000세대 2개 있어요. 매매. 그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1000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내놓겠냐고요. 양도세 비싸니까 안 내놓는 거죠. 누가 그거를 아니 나 2년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인데 누가 그거를 60% 70% 세금을 내면서 팔겠냐고요. 안 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도 지금 물론 중간은 안 돼요. 지금 그 유예가 됐기 때문에 강남 상고도 유예가 됐는데 일반 세율인데 일반 세율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80% 가면 70% 가면 60% 가면 이렇게 당근책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안 팔겠냐고요. 판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너무 그러면 투기꾼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게 그렇게 해서 집값을 안정을 시키면 본인들도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집값을 안정시키면. 근데 그 투자를 미리 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익 보는 게 싫은 거지. 내가 집을 가지지 못해도 남이 양도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못 보겠다. 배 아프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원수 2명이 싸우다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저승사자가 저승사자를 이제 옥황상제가 예를 들어서 옥황상제가 오랜만에 들어보네. 옥황상제가 그랬어요. 먼저 소원을 내가 그래도 너희들은 그래도 운이 좋게도 잘못 데려왔다. 저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지어낸 거예요.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가졌는데 소원을 먼저 들어주겠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먼저 하는 사람은 소원을 말할 수가 있고 대신에 그 두 번째는 이제 말을 안 한 사람은 그 첫 번째 소원을 들은 거에 무조건 2배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왼수랑 같이 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원 빌겠어요? 종우 씨는 뭐 100억 주세요, 뭐 이렇게 1000억 주세요, 뭐 할 수 있잖아요. 돈 쪽으로요? 돈으로 뭐든지 어떤 소원을 빌게. 대신에 그 원수는 2배야 무조건. 좀 뭐 더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100살 살게 해주세요. 뭐 거기 200살 사는 거예요. 무슨 소원 빌 거예요? 눈 하나를 빼주세요. 제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2개 다 빼니까. 이게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정답 누가 하셨네요. 눈깔. CH님. 와 대단하시네. 이걸 어떻게 맞춰? 눈깔을. 이거 맞추는 사람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이거 어떻게 맞춰? 근데 얼마나 행복한 얘기를 소원을 빌 수도 있잖아요. 뭐 1000억을 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더 100살. 근데 그거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보다 제가 2배로 산 게 배 아픈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 있다. 그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복형 금강원장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그 총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능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저차원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자아. 그 본능에 충실한 게 저차원적인 자아고 고차원적인 자아는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200억, 2천억 있으면 뭐해? 내가 그냥 1,000억 갖고 그냥 행복하면 되잖아요. 돈이라면.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그냥 그 사람 200살 살건 말건 나 100살까지, 만약에 1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러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그 사람이 200살, 남이잖아, 어차피. 관심 끄면 되거든? 관심은 크면 돼요. 근데 그게 싫은 거지. 이게 사람들은 남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좀 감면해주면 어때요? 내가 나중에 집을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게 싫은 거지. 눈깔 하나 뽑고 싶은 거지, 내 눈깔을. 표현이. 표현 좋죠. 좋다고 표현이? 너무 거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 하지 않습니까? 헬조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이 시대가 옛날 왕들보다 더 잘 살아요, 사실. 지금 평균 그 중산층 서민들도 옛날 시대의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안 그래요? 조선시대. 우리 밥 걱정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밥 걱정 없고. 솔직히, 뭐 스타벅스, 뭐 지방에도 뭐 스타벅스, 영화관 다 있어요, 사실. 메트로폴에서 다 있고. 대전에 다 있잖아요, 사실. 사실, 저는 큰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차이는 못 느끼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일만 없으면 대전 내려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요. 저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도 나는 좀 약간 이상하고, 그건 난 좀 아닌 것 같고,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헬조선이냐고 하냐고요, 사실. 왜? 남들과 비교하니까. 여기서 좀 더 잘 사는 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이게 싫은 거야. 근데 이런 게 저차원적인 자아다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본인들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저차원적인 자아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자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전 그게 생각인 거예요. 그게 일반 대중이 가능할까요? 자꾸 계몽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죠. 적어도 우리 후레니 TV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는 다 계몽이 돼 있는 돼 있죠.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퍼뜨려야 돼. 이거를 굳이요? 그럼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면 안 될까요? 나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이게 더 고차원 사고인가요? 이제 고차원적으로. 고차원? 초고차원. 그렇지. 조금 더 사람들이 객관화가 되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복형 금강원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배울 만큼 배우시고, 똑똑하시고, 나름 엘리트신 분들이. 엘리트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할 수 있냐가 저는 너무 황당한 거, 이게. 그만큼 이게 이제 큰일이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게 진짜 아직도 이렇게 무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위 관직에 있으시니까 이미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가지고요. 너무 크게 기울었다. 너무 크게 기울었구나. 지금 거의 뭐. 이러다 잘못하면 이제 진짜 베네수엘라 가겠다. 좀 있으면 이제 왼쪽 어깨 물에 닿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바로 잡아야겠구나. 바로 잡는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일조해야겠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요새 고차원적인 자아로. 근데 뭐 말하다 뭐 달라지긴 하겠어요. 근데 하겠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부익낭 갔다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한마디 해주면 근데 이런 얘기는 다 편집당하겠지 거기서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하겠지. 스피커들이 얘기하겠지.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양도세가 감면 슬라이딩, 양도세 슬라이딩 누가 이렇게 제 댓글에 쓰셨더라고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양도세 슬라이딩. 저는 명명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양도세 슬라이딩. 그러니까 첫 해는 100%, 둘째는 90%, 셋째는 80% 이렇게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장특권 같은 느낌. 그렇죠. 역장특권. 빨리 처분할수록 유리하다. 빨리. 그렇죠. 그럼 물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양권 양도세율도 다 60% 없애고 일반세율로 전환. 그럼 분양권도 빨리 나오겠죠. 물량이 나와야지. 일단 물량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 일단 그거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하면 어떨까? 내 생각은. 그게 이제 가장 크다. 그러면 집값이 좀 잡힐 여지가 충분하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대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막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세자금 대출은요, 사실은 20억짜리, 15억짜리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제가 찾아봤더니 최대가 신한은행인가 7억인 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7억. 일반적으로 3, 4억대더라고요. 전세자금,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전세 자금이 한 뭐 10억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되질 않는다. 그러면 이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강남은 최소 10억 이상이거든, 전세가. 그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애당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그 강남 쪽은 전세자금 대출 안 받고 그냥 본인 돈으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는 수요가 최대 7억 정도, 아니면 이제 3, 4, 5억대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왜 좋았냐면, 이거를 월세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이 쌌거든요, 사실은. 금리가 낮을 때는 훨씬 네. 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더 낮아지고 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충분히 몰릴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더 싸게 그 은행에 내는 게 집주인한테 주는 것보다 은행에 주는 게 더 이득이고, 은행도 이득이니까 그 상품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나중에 돌려주지 않고 나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안내문을 또 보내요, 집주인한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은행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또 그 자금 대출 나오니까 전세금이 좀 올라가는 효과도 있으니까 집주인도 좋아서 이게 다 만족이 됐던 건데,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끊어버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면은 과도한 월세를 내야 되는 거고,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 세입자다. 그것도 이제 그 강남권에 있는 전세입자가 아니라 중소형의 5억대, 4억대, 7억대에 있는 세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월세를 살까? 아니면 매매를 할까? 매매를 할까? 그러면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데는 전세자금 대출이 10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7억대, 6억대, 5억대, 4억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좋은 급지로 갈 건데,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요거보단 좀 낮은 급지의 아파트를 사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런 데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지금 고가 아파트,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참 막 그 집값 막 오를 때 고점 잡지 말아라. 여기는 좀 너무 이제 어깨 위에 머리까지 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좀 완역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물론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 하지만 먹을 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중저가 아파트나 좀 더 오른 지역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제가 그 말씀 누차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시장이. 자,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 많이 안 오르는 그런 5, 6억대 아파트들 중에서 일부 이제 덜 오른 지역들은 안 오른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오른 데만 오른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가요,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덜 오른 지역이 저평가된 지역들이, 그 지역들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매매수요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런 지역들이 올라간다. 다만 지금은 눌려 있을 수도 있다. 왜? 한번 누르니까, 풍선도 찍으면 누르잖아요. 이게 다시 튀어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시간이 언제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초쯤 되면은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데, 그때는 고가 시장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안 올랐던 중저가 아파트가 충분히 오를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지난달에 팔 걸 그랬다. 뭐 집주인들 발칵. 그다음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라는 쪽의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구평 신고가 60억인가요? 맞죠? 네, 맞아요. 야, 60억을 찍었나 봐요. 반포 구평 60억 신고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눌리는 거예요. 눌리니까 이제 그 매수자는 이제 주춤하죠. 제가 이제 좀 주춤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누르면 주춤하네.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반포 구평 60억은 누르든 말든 상관없는 시장인 거예요. 누르든 말든 상관없는 시장인데, 근데 여기서 얻을 우리의 통찰은 뭐냐면, 반포 34평이 60억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인식이 된 거예요. 아, 강남에 새 아파트는 50억, 60억, 평당 2억도 될 수 있구나.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러면 자 보세요. 평당 2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저평가된 재건축 아파트, 예를 들어서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6억, 28억 정도 하더라고요. 26억, 28억. 분담금, 자, 26억 해서 분담금 그래 한 7억 잡아볼게요. 7억. 그럼 33억이에요. 33억인데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럼 얼마 될까요? 최소 50억 되는 거, 50억, 60억. 최소 50억. 60억 되는 60억.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반포에 있는 9평을 60억 주고 34평을 살 거냐? 아니면
재건축 단지를 살 거냐.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신축 아파트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어디가 오를 거냐? 재건축 단지가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 왜? 60억까지 갔으니까. 분담금 내더라도 남는 장사네? 사람들이 계산 빠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담금 내도 남네. 분담금 아무리 올라도 괜찮네. 이제 인원 인식돼. 그럼 엄청 싸구나. 엄청 싸구나. 왜? 반포가 60억, 50억, 60억 갔으니까. 다만 이제 그런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내가 몸테크를 해야 된다.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간다. 간다. 할 수 있으면. 김원동 사장님 옆으로 간다. 이웃 주민이 된다. 그래요?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강남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닌 재건축 단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목돈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가 오히려 지금은 재건축 단지가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근데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 활성화시키려고 하냐면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빨리 늘려야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계속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도시 경쟁력에도 안 좋아요. 외국인 딱 왔는데 음만 막 막 떨어지는 거 보면은 사실 창피한 일이잖아요. 사실 외국인도 왔는데 쩍쩍 금가 있고, 네. 막 상가 갔는데 막 다 막 누수, 막 물 받아져 있고 막.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뭘로 보겠어요? 이게 여기가 강남이야?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동남아야, 서울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 어차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있으면 무너져요, 진짜. 그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서울시장이 책임질 거예요? 무너져서 사망 나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괜한 얘기하는 게 상품백화점이 왜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왜 무너집니까? 다 있었던 일이잖아, 사실은. 아파트라고 무너지지 말란 법 있어요? 오래되면 무너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럼 빨리 해야지. 그 다음에 공급도 늘려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으니까, 반포는 완전히 지금 반사이익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눌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생각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 우리 이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게, 여러분, 그 투자자를 너무 미워해서 자기 눈을 뽑지 마세요.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미워서 자기 눈을 뽑는 게 더 자기한테 마이너스다. 그러지 말고, 그러든 말든 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재벌 보고 막 싫어서 제 눈 뽑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미치겠어.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거는 저차원적인 자아다.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는, 본인만 잘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만. 그래야 본인이 발전하는 거지.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하냐는 거죠. 남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본인만 불행해지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차원적인 자아가 자꾸 저차원 자아가 고차원적인 자아를 자꾸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대출에 가장 타격을 입는 지역이 강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노도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눌리니까 지금 눌린다. 눌리니까 지금 현재 눌리고 있다. 근데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에는 튀어 오를 수 있다. 용수철처럼 누르면 다시 튀어 오른다. 그러면 그 튀어 오르는 시점이 언젠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 보고, 지금 눌리고 있구나. 언제까지 눌릴까? 이게, 그러면 내가 눌릴 때 바닥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역발상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눌림목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렇죠. 눌림목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봐라. 봤제? 하락한다고 했제? 맞아요. 약간 이렇게 좀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은 해결이 될 텐데, 여러분 제 영상 여전히 후레인 TV도 있고 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 한번 다 보시면, 복귀 한번 해보시면은 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현실적이 있더라. 그리고 그분들 말씀은 한번 10년 전, 20년 전 거부터 한번 다 돌이켜보면은 항상 같은 맥락이더라. 20년째. 계속 하락한다만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20년째 계속 하락하신다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속. 그리고 계속 그러면 집을 적정한 타이밍에 사라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적정한 타이밍이 과연 언제였을까? 저는 2022년 말, 2023년 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곡고. 그 시절에. 근데 그 시절에 그때 사라고 그분들이 했냐? 아니거든요. 더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다른 전문가분하고 네. 둔촌주공 마피에 관련돼서 네. 내기를 했던 내기도 했었고 시기가 진짜, 네, 맞아요. 진짜 바닥이었어요. 진짜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네. 진짜. 제가 그때 바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적당한 시기도 얘기 안 했다가. 진짜 그때는 공포장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가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더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더 떨어질 거니까 더 좋은 시기에 올 거니까 집 사지 말라. 언제냐고 도대체. 언제. 둔촌주공 10억 올랐는데 언제냐고 도대체. 10억 오르는 동안. 그럼 언제냐고.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고. 죽기 직전 99살에 나 죽기 하루 전에 그때 집 살까? 나 이제 깨고 나가는데 그때 집 사냐고.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눌리고 있구나. 어디까지 눌릴까? 어디까지 눌리고 언제 다시 튀어오를까? 요 생각을 하시면은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적기가 될 수 있다. 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딱 명확하게 누가 봐도 열에 9명이 봐도 네. 지금 포지션을 확실하게 딱 잡혀갖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면 네.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지? 물건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네. 뭔가 그렇죠. 막 의견이 네. 막 6대4, 5대5로 막 그렇죠. 갈리기도 하고 그때 급매물이 나오니까. 이럴 때 좀 그렇죠. 약간 혼란스러운 시장일 때 이때가 좀 기회인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뭐 응. 작년 초처럼 완전 패대기 칠 그렇죠. 때 그때 사실 제일 좋은 기회예요. 그때가 좀 쉽지 않다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면은 사실 이럴 때가 옛날에 그 그렇죠? 규제 913 나왔을 때라든지 그렇죠. 1216 나왔을 그렇죠, 때라든지 그렇죠. 막 진짜 어수선할 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긴가민가 할 때 잡아라. 긴가민가 또 나오네. 긴가민가 할 때. 긴가민가. 상품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긴가민가 할 때 잡아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 뭐 헛소리하냐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은 맞다니까 내 말이. 최근에 그 상담 오셨던 한 분이 네. 부동산 엄청 고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 이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1대1로 그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대단하고 정말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분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무슨 얘기하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하지만 투자를 해보고 한 번이라도 이제 사고 파는 경험이 있으면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다른 채널 가면은 이상한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제 초보 같다고. 초보 같고. 그래요? 네, 그런 댓글이 있다니까 실제로. 초보 나보고 초보래. 웃기잖아요. 초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잘 모르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댓글 좀 많이 예민하다고?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댓글 아니 이렇게 그래도, 보고 저는 뭐 그런 것도 잘 안 보긴 하는데 이렇게 보고 다시 들어가서 또 보고 또 보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아직 내가 성향이 좀. 그러니까 아직 내가 저차원적인 자아가 아직 맞아요. 그거를 고차원적인 자아로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려야 돼.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보게 되고 진짜 짜증나네.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저차원적인 자아가 맞아요. 고차원적인 사고 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막 이러고 맞아. 이런 그 전문가분들마다 네. 성향이 다 달라서 이걸 오랫동안 좀 지켜보신 분들은 이분은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선호하고 어떤 분은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선호하고 이게 아마 명확하게 딱 네네. 개념이 잡혀 계실 텐데 이번 주에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좀 보셨다고 하시니 어떤 분은 강남에 연끌을 해라. 네네네. 단독 석 달이라도 강남 아파트에 연끌을 해서 들어가라. 네네네. 뭐 생애 최초를 받든 네네. 뭐가 됐든 그렇게 네. 해서 무조건 강남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네네. 있고 네. 대표님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좀 라이트하게 좀 가는 걸 원하시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물론 이제 DSR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이 예전만큼 막 풀로 받을 수 없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만약에 그 강남 연끌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빚만 갚다 끝난다는 거죠. 빚만. 그게 뭐 10년, 20년 빚만 갚다가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기회들이 또 보일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관심을 가지면 좋은 기회들이 보이는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당한 기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나 하시고 조금 더 돈을 불려서 가는 전략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돈이 충분치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운동할 때 가랭이 찢잖아요. 가랭이. 네. 예. 가랭이를 저는 조금씩 찢자는 얘기, 조금씩. 예.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그냥 짝 찢자는 얘기거든요. 그냥 짝 찢자는 얘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짝 찢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특히 저처럼 이렇게 다리 수술했던 사람은 죽어요. 죽는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파산해서 경매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투자 잘못해서 네. 무리하게 해서 있잖아요.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금씩 찢자는 게 조금씩 정도에 맞게. 근데 팍 찢지. 조금씩 찢자. 이 비유는 좋습니다. 아까 눈깔은 좀 그랬는데 이거 좋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다리 찢으면 안 되거든요. 다리 이거 안 좋아서. 가끔 투자 잘못해서 자살하는 기사 나오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연끌해서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끌해서 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실직을 당했어. 아파. 그럼 어쩔 거냐고 또. 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예. 갑자기 뭐 맞벌이 해서 했는데 외벌이가 된다거나. 갑자기 이직 때문에. 이직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다 연끌해서 무조건 살아? 그건 아니다. 다리 찢어진다. 다리 찢어진다. 죽는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해라. 조금씩. 그럼 어떻게? 현명하게 조금씩. 여유 있게.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이게 안전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저도 이렇게 했고. 저도 한 번에 강남 산 게 아니잖아요. 연끌해서 강남 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네, 저도 조금씩 한 거예요, 조금씩. 안 찢어지게. 다리 안 찢어지게. 조금씩 했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쫙 펴져. 쫙 펴지고. 실제 다리는 안 펴지는데,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하셔라. 내가 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10년, 네네. 15년 이렇게 보면 뭐 어쨌든 지금 상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죠. 9평 60억이라는데 네네. 지금 뭐 시대가. 네. 근데 그렇긴 한데 대출을 아예 못 갚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대출을 아예 못 갚고 집이 경매당하면 사실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니 내가 대출을 못 갚는데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아예 연끌해서 그냥 100억짜리 사야지. 사채 써서 100억짜리 사면 되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사채 써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자. 조금씩 적당히 어느 정도. 어디로 다리를 찢어야 됩니까? 어디요? 수도권입니까? 자금에 맞게 해야죠. 어디로 찢어야 됩니까? 자금에 내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저는 외곽부터 오는 게 맞다고 봐요.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근데 수도권 자꾸 무시하시는데 수도권 산수율이 높아요. 옥정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옥정이 그 분양가 3억 5천에 지금 5억의 실거래를 찍었어요. 근데 그게 투자금 1억 5천밖에 안 올랐다 생각하시지만 그 투자금이 3천밖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5배 수익이거든요. 5배. 그럼 막말로 그런 거 5개 1억으로 2천씩 잡아서 5개 1억 투자해서 1억 5천씩 5개면 7억 5천 번 거니까 1억 투자해서 7억 5천 버는 게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버신 분들이 있다고요. 2년 만에, 1년 만에. 실제 그렇게 버신 분도 있고, 실제 그 2천만 원도 돈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실제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왜 무시하는 거죠? 왜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수익률. 시야를 좀 넓히면 또 좋은 기회들이 많고, 정말 많은 기회라든가 또 관점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갭 투자만 보시는 분들은 항상 그것만, 갭 적은 거, 뭐,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니까 다른 것들이 투자 좋은 대상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넓히라고요. 넓혀서. 시야를 좀 넓히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굳어지면 다들 성인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시야가, 그래, 난 이 길로 가야겠어 하면 사실 이거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이야기가 잘 안 들리고. 안 들리죠. 맞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걸 아직도 좀 많이 경청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의견들도. 경청하고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나한테 자문하고 항상.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려고 내가 나만의 고집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하긴 해서 또 저도 계속 자꾸 고차원적인 자아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아직 뭐 저차원적인 자아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이대에 비하면 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고 되게 유연한 편이세요. 유연한 사고. 진짜 열려 있는 편이세요. 확실히 좀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들의 의견도 이렇게 적극 수용하시고 그쵸? 그런 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러니까 맞아요.
고맙네. 조금 더 크게 보면 수도권 신축과 네. 서울 구축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리키 제이님께서 네. 경기 남부 신축과 네. 관악구, 성북구 구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매물에 따라 달라지죠. 매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경기 남부 신축을 추천드린다. 그럼에도 확실히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왜냐면 이게 더 장기 수익률 좋을 거예요. 제 생각은 확실히 장기 수익률.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투자금 대비 장기 수익률. 투자금 대비 장기 수익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투자금 대비 장기 수익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약간 못 믿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쭉 봐보세요. 어떤 데이터를 보냐면 수도권과 그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다. 그러니까 양주 옥정 신도시랑 그 관악구 그 구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동기간대. 네, 동기간대. 한번 1, 2년 이렇게 1, 2년 최근 뭐 2년 정도 보셔서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내년에 김포 준신축이랑 부천 신축 매도하려고 하는데 좋은 타이밍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팔고 뭘 가실 거냐가 관건이죠. 팔고 뭘 가실 거냐가 관건인데. 살 게 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김포가 최근에 그 5호선이 그 2031년까지 확정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 좀 뭐 노선이 이제 뭐 좀 아직까지도 좀 불투명한데 어쨌든 그때까지 하겠다고 확정이 됐어요. 2031년까지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조금 좀 매수가 호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아직도. 그래서 물론 이제 분양가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났으니까 뭐 파시는 것도 팔고 갈아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부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계획 최정희님의 매도 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팔고 어떤 거를 살 거냐, 또 뭐를 갈아탈 거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평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택 얘기 맨날 나옵니다. 평택은 이제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평택도 좋아요. 좋은 지역이고 좋은 지역인데 이제 좀 이제 물량이 많다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장기로 좀 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뭐 2년 4년 정도 텀을 길게 보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단독 다가구가 좀 오를 여지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지방은 단독 다가구가 안 팔린대요. 딴데. 근데 서울만 유독 서울만 지금 잘 팔리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속 통합 계획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빠른 것들도 재개발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무제한 매입도 있잖아요. 빌라 무제한 매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단독 다가구가 좀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사가 제가 한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벌써 나왔는데 그러네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은 가격이 오른다 이런 기사 나올 거예요. 단독 다가구.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빌라 무제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의 몸값이 이제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빌라가 오르는 것보다는 단독 다가구 오르는 게 더 빠를 거다. 더 좋을 거다. 그다음에 빌라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 있다. 의외로. 왜냐면은 너무 하자가 많을 수도 있다. 하자가. 그래서 뭐 유튜버가 주장하는 것처럼 빌라가 막 크게 오르진 않는다. 그것도 제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모 유튜버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본인이 시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빌라를 팔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순수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해서 이제 들으셔야 된다. 근데 이제 단독 다가구가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단독 다가구 여유가 있으면 근데 이제 대신에 단독 다가구를 사게 되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시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를 들으실 분은 어떤 분이냐면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보유자.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이게 과연 현실성.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리스크가 뭐냐면 정부가 과연 이 원안대로 할까? 갑자기 또 폐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없어져. 그러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가 팔까 말까를 저울질을 하셔라.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신규 빌라를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셔라. 차라리 그 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사셔라. 새 아파트. 그게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카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네네. 자료 제가 준비했습니다. 궁금원인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여기 개업하고부터 3일에 한 번씩은 꼭 들리던 중3 학생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약간 물음표였어요. 왜냐면은 중학교 3학년 이렇게 글씨를 잘 쓰나? 그러게. 저는 이렇게 못 썼거든요. 중3 때. 지금도 이렇게 못 씁니다. 글씨를. 워낙 빵순이라 궁금원이 빵을 즐겨 먹어요. 여학생이네요. 근처 학원을 다니는데 올 때마다 도장 깨기처럼 새 메뉴를 먹어보고 오늘은 무슨 소금빵 먹어보지?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쌓아나갔던 것 같아요.
하트. 아쉽지만 감사했습니다. 네네. 크로버까지 그렸습니다. 맞아요. 크로바. 맞아요. 크로버. 행운의 크로바. 여학생이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여학생이 하면서 제가 이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얼굴 안 하고 실상 나가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직원한테 이제 줬다는 거예요. 손편지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쁘게 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저한테 전달했는데 설레더라. 손편지잖아, 그래도. 설레는데? 아니, 그래서 손편지니까. 얼마 만에 받는 손편지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직원도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고. 네. 그래서 이제 딱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했고, 그래서 이제 했고, 사실 그 이제 영업은 이제 접었고, 이제 폐업을 했고요. 이제 궁금하니 검색하시면 이제 다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한 이유가 장사가 안 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 원래 계획은 이거를 잘 해서 프랜차이즈로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제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면은 프랜차이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10년 정도를 좀 갈아 넣어야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아까 저도 이제 고민했던 거예요. 돈이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 여유가 먼저냐, 이 밸런스 있잖아요. 네, 고민한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내 삶은? 내 인생은? 내가 뭐 60대에서 1000억 있으면 뭐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내 가족들, 내 여유로운 시간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장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머신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이게 포스 기계가 갑자기 안 된다거나, 갑자기 물이 뭐 역류한다거나,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 저한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전화 받고 새벽에 가거나, 또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가게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삶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풀 오토로 돌리긴 했는데 풀 오토가 말이 풀 오토가 아니라 이게 가끔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풀 오토라고 할 수는 없어요. 관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품도 계속 사야 되고 직원 급여 같은 것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와이프도 이제 같이 하니까 와이프도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돈을 1000억이든 의미가 없다. 60대 때 그래서 제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자. 그래서 깔끔하게 양도 양수를 해서 이제 조금 손해 보고 그냥 매도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맞아. 들을 거예요, 후레이 말. 근데 사람이 겪어봐야 또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래서 후레이가 굉장히 많이 말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해보고 싶으니까 해봤는데 우리 망고쌤님 감사합니다. 고장난 거? 그래 네네. 좋아. 수리하면 돼. 뭐 네. 재료 떨어진 거? 보충하면 돼. 뭐 하면 돼. 이런데 네네. 무엇보다 이제 좀 제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고 했던 게 네. 사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랑 맞아요. 귀찮게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랑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시비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장에 있는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직원들인데 직원들 다 어리니까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시비 걸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 몇 번 불렀어요, 경찰을. 그래서 근데 경찰들도 와가지고 뭐 해코지 한 건 없으니까 그냥 칼로 그냥 가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작업이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뭘 샀냐면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를 샀어요, 저희가 직원들 호신용으로 혹시라도 뭐 하면은 뿌려라, 눈에 뿌려라. 근데 그게 호신용 눈에 뿌리는 거는 크게 그게 없대요, 법적으로. 눈에 뿌려도 왜냐면 하루만 지나면 그땐 굉장히 아픈데 하루만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법적이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여직원도 있으니까 뿌려라. 그래서 비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되게 아쉬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그만두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사 먹고 또 단골도 많았고 아니면 진작 오든지 진작 더 해서 소문도 내서 좀 이게 말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일할 때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이제 사장님이겠다 이제 했겠죠 이제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여자 직원들이 무거우니까 제가 다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쓰레기 그 경비 아저씨들이 분리수거 똑바로 하라고 저보고 그러면은 네 하고 분리수거 이제 똑바로 하고 상인이니까. 네, 그렇죠. 거기는 건물 관리하는 관리직이고 그렇죠. 여기는 상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 하는 그 분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는데 완전히 무시. 손님들도 그렇고 물론 안 그런 손님들도 많은데 거기서 카운터에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시. 무시. 낮게 보고 그다음에 뭐 쿠팡이나 배민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좋은 댓글도 있지만 엄청 안 좋은 댓글들도 안 좋은 후기도 있는 거. 물론 이제 저희가 5.5, 4.9였는데 간혹 보면은 막 진짜 막 맛없다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식으로 엄청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쓸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단 한 번도 그래, 뭐 나도 맛이 없어. 없다고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그 1점 주고. 1점. 별점. 근데 뭐 이렇게 쓰거나 하진 않는데. 1점이 5점 평균으로 가다 1점이면 이게 팍 떨어지는 거예요. 팍 깎여요. 네, 그래서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세금 내야 되고 또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또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악해요. 그다음에 커피 원두가 계속 오르지. 그러니까 이게 해도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도 아니고. 카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안 하시는 게 맞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알바하셔라. 알바가 낫다. 그리고 요즘은 사장님들도 저도 그렇고 직원들 눈치 엄청 봐야 돼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알바하셔라. 알바하면 그래도 230만 원 받거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 5일만 해도. 그냥 그거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카페 사장님들이 230만 원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진짜. 또 풀 오토로 하면은 벌기가 쉽지가 않더라.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 자영업보다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후라이TV 보시고 직접 오셨던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저도 만난 적 있었거든요. 병원 갔다가 이제 오셨던 분들 계시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아는 체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근데 이제 또 거의 이제 모신 분들, 아마 한 번쯤은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 후라이도 몇 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도 많이. 저는 먹고.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요? 네. 많이 가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좋은 경험이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후라이TV에 집중하겠다. 접었으니까. 저도 이빨은 소리 해야지. 일단은 누르면 다시 용수처럼 튀어 올라온다. 그래서 누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에는 이제 튀어 오르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이제 재건축 쪽도 관심 있게 봐라. 왜냐면 반포가 55, 60% 됐기 때문에 재건축 쪽, 신축은 많이 올랐지만 재건축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런 것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그게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 당분간은 이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빌라는 사시지 말아셔라. 누가 댓글에 뭐 빌라 2번 죽인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냥 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빌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매도 좀 싸게라도 매도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지금 이렇게 긴가민가 할 타이밍에 한번 시기를 한번 저울질할 타이밍이다. 노려라. 오히려 역으로. 그리고 제가 한창 때는 막 이렇게 올랐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긴가민가 할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생각해 보냐면 변동장이 크면 클수록 준비된 자에는 이게 기회인 거예요. 준비된 자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사람한테 기회인데 변동장이 크면 클수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본인이 하수다. 하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변동장을 즐겨라. 공감됩니다. 그죠. 이런 변동장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고 위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도 돈이지만 우리 그 삶의 어떤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구멍. 구멍. 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부질없다면서 주익남 갈 때 엄청 좋아하셨어요.